이유가 제가 언론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광주 남구에 남구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남구의회 의원 중에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5선 의원입니다. 이창호라고. 20년 동안. 그렇죠. 4, 5, 20이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출마하시겠네요. 저보다 공직 생활 더 깁니다. 이창호라는 이분이 흉기 난동 사건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국적인 이슈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직 구의원이 예, 현직 구의원이죠. 흉기를 가져와서 흉기로 거기가 의회였나요? 아니면 구청이었나요? 구청하고 의회. 둘 다. 예, 저희들은 흉기란 말을 흉기하면 좀 약해가지고 회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흉칼이었습니까? 예, 회칼로 추정된. 식칼은 아니고요. 예, 제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회칼로 예.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제 경우를 비춰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분이 저희 집 밖에서 계속 우리 아버지를 욕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참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얘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식칼을 들고 저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무 어렸을 때니까 아버지를 너무 상욕하고 이러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칼부림 한다는 게 그런 정도 사안에서도 말려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근데 공직에 계시는 더군다나 직접 선출된 공무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이따 들어볼 거고 공공기관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일단 사건이에요. 이것부터 풀면서 다른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창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존 인터뷰를 들어보면 칼을 휘두른 이유가 이제 노조 이런 분들이 자기 집 앞에 뭐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피켓 시위해서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전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12월 작년 12월 15일 그때 정도였죠. 보통 이제 기초의회도 이제 구청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렇게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그 양반이 예결위원장이에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데 그 심의하면서 매우 좀 부적절한 행위와 발언들이 좀 있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뭐 의원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그런 것들 일치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왜 공무원들 이야기만 해야지 사석에서 의원들 이야기를 하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억지로 막 사과 받아내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아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 아니다. 그것도 딱 이렇게 저희 의회 열리면은 방송으로 다 송출이 되거든요. 이게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것은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냈죠.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사석에서 하는 일까지 의원이 무슨 권한과 권리로 이걸 침해하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명 내고 사과하라고 했죠. 사과를 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사과를 안 했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청 앞에서 우리 그 강주 남구청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어요. 맨 구층에가 의회가 있고. 예. 무슨 동이 있어요? 그가 그 주월동입니다. 주월동. 예. 백운광장인데. 낯익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 1인 시위를 했었죠. 구청 앞에서 광장 앞에서 했었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 또 무시하고 무대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몇 개월 이렇게 온 거죠. 없고 이제 그분이 최소한 의원이면은 해명 정도는 하고 뭔가 이렇게 책임 있게 뭔가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개고생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쪽 그 사택이 구청에서 좀 올라가면 있어요. 그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 신고 내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전전을 한번 했었죠. 현수막 들고 해가지고 그 사과하라고 이렇게 했었고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무원 노조가 자기 선거 운동 해줘서 고맙다 진짜. 그래가지고 네,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듣고 어쩔 수 있습니까? 사과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어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이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피켓 들고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쭉 몇 개월 했었죠. 했는데 대선이 5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5월 11일 날 갑자기 이제
우리 피켓이 이제 훼손됐다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 전화가지고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그 CCTV 영상 확인했죠. 네. 했는데 오시면 칼을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말아 오셨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것을 딱 빼더만 그 엘리베이터 중앙에 있는 그 현수막을 저희들이 항상 1인시 하고 세워놔요. 네. 사람들 그 보라고 그것을 이렇게 막 이게 썰고 있는 거예요. 썰어요. 네. 썰고 이렇게 난도질하고 사람들 그때 이제 민원인도 지나다니고 직원들도 다니고 아침에 한 9시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거 있고 그걸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저쪽 의회 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은 나중에 확인했죠. 그 영상 나중에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9층이 의회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8층에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타요. 타니까 이거 다시 칼을 이게 품에서 빼가지고 보란 듯이 이걸 또 피켓에서 칼로 사람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피켓 들고 가가지고 그 9층 의회에서 의장실에다가 피켓 아주 내팽개치고 거기서 직원들한테 고함 지르고 막 흉기로 이렇게 위협하고 막 할복해버린다 하고 온갖 소동을 다 이게 피운 거죠. 부끄럽네.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럽냐? 엄청난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크게 이슈화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지방 의원이다 보니까 좀 급이 낮다 보니까 레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광주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청사 밖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흉기를 들고 와 청사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현역 의원 때문입니다. 백지 대낮에 민원인과 직원들이 다니는 이 공공청사에서 회칼을 들고 와가지고 흉기 난동을 부렸다는 것은 이건 의원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다. 이건 진짜 반민주적인 행위고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누군가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구청 1층 승강기 앞에 설치된 팻말을 마구 훼손했습니다. 오선이나 지낸 중진의 구의원이었습니다. 네, 흉기 난동은 비단 이곳 공공청사 1층 로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이 품 안에서 흉기를 꺼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그것도 사람이 타니까 그걸 보고 품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내리찍듯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한 30명 정도가 같이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너무 놀라셔서. 노조가 자신을 비판하는 시위를 계속하자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 주변 수십 개의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규탄, 사퇴 요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원의 길들이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지키기 위한 의원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잘못했지만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칼을 품 안에 갖고 계시다가 꺼내셔서 피켓을 찔렀다 이런 영상도 찍혀 있고 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셨어요? 피켓이 규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들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들고 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건이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CCTV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곤란하다. 그리고 해당 구청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은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됐습니다. 공공기관 내에서 그것도 지방 의원이 그런 그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일벌백계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구의회는 윤리특위를 꾸려 해당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뭐 YTN에서도 방송을 뉴스가 다 나갔고 지금 포털에도 검색을 해보면요. 이창호 남구 의원 하고 연관 검색어로는 흉기 난동이 나와요.
제가 그걸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창호 하니까 이렇게 안 떠가지고. 일단 그 비판을 좀 해보자면 선출직이라고 하는 건요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의정활동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있어서의 그 지방 권력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깨지지 않는 아성 같은 것들이 경각심이 좀 없는 상태. 그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과하는 게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참았겠죠. 본인은 당연히 참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 들고 흉기난동이라는 거. 나 평생 그게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는데 고등학생 2학년 정도도 그런 분별력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욕을 해도 내가 상대방을 칼로 찌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물며 심지어 선출된 권력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해 뭐 어떤 그런 협박 또는 흉기로 난동 위협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요. 실제로 이게 선진국가에서나 또는 국민의 어떤 그 이슈를 받는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바로 사퇴감이에요. 사과로 끝날 일을 지금 사퇴감까지 몰고 가 있는 건데 이 이슈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그 권위의식이 높죠.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5선 지역에서 중진 의원이라 하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 아무런 견제라든가 이게 비판을 안 받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노조에서 처음으로 이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감히 너희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 권력도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민주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호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해 왔지만 들리는 이야기 보면 함량 미달인 지자체 선거로 뽑히신 분들 굉장히 많죠, 솔직히.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그 이게 지역에서 보면은 일당 독점 이게 오랫동안 이게 됐지 않습니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역민의 의사라든가 민심보다는 이게 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되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한테 충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공천만 받으면 이렇게 당선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력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지금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옆에 의원들도 비호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방 의원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훌륭하신 분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떤 기득권 속에 묻혀서 제가 그런 표현했거든요. 호남권에 가면 일부의 지방 권력은 사실 새누리당, 구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분들이나 다를 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지방 권력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이창호 이분 소속 당이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입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분들 많죠. 이번에 그 분당되면서 국민당으로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 남구 의회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5명, 민주당이 5명, 무소속 1명 그런 이렇게 식이구나. 돼 있죠. 국민의당 쪽에 항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에다 연락을 했었죠. 시당하고 저 지역에다 연락을 했었고 공당의 의원이 이런 흉기 난동을 저질렀는데 공공청사에서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책임 있는 사람의 면담을 요청을 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당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누구세요? 장병환 국회의원. 장병환 그분이 이거는 책임 있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좀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 처음으로 국민의당에서 호남 민심 잡은다고 그렇죠. 예, 비대위 회의를 네. 강주에서 했어요. 강주시당에서 저희가 하도 만날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작정 쳐들어가야겠다.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우리가 입장과 그 요구사항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10시 반에 쳐들어갔는데 이제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피켓 들고 거기서 구호 외치고 막 그러니까 그 어제 망월동 그 묘역 갔다가 5.18 묘역 갔다가 얼른 조율해가지고 사람들 빼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면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 늦었어요. 뭔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카메라들 와갖고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자기들 회의부터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냥 한 거의 2시간 가량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겨우 면담했는데 면담하고 조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전혀 기대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 장병환 의원, 네. 권은희 의원, 그 송계석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제 탈당을 냈거든요. 이창호 의원이. 그래 탈당을 냈는데 아니, 탈당을 내가지고 이제 당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한 달 반가 가까이 아무 일도 안 해놓고 이제는 이제 오리만을 내미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개인의 그것도 의원 개인의 일탈 문제를 어떻게 당에서 모두 책임지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또 셀프 꼬리자리 하시면서 이제 나가셔 버리는 거네. 이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봐요. 사실상 공천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장병환 의원이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사과 뭐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본인도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지역구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것도 없었던 데다가 막상 이제 중요한 상황 되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의 구애라고 하죠.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대선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몇 명이나 된다고. 실제로 민심 자체를 못 읽고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저렇게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심지어는 99%까지 나와요. 자기들이 입지가 엄청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없는 사과는 했는데 사실은 지방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속 의원들이 질도 좀 높여야 되고 뭔가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책임 있게 그거를 관리해줘야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안 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욕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 답변을 듣고 상당히 그 황당했었죠. 이게 공당으로서 뭔가 책임 있는 이런 그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책임 회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천막 농성까지 지금 구청 앞에다 꾸려가지고 하고 있고 지나다니는 주민들마다 이 사람 아직도 사퇴 안 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노가 지금 완전히 들끓고 있어요.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민심을 읽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역 민심과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지부장님 이창호 이분 말고 예. 다른 분들도 사실 좀 질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꽤 있죠.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윤리특위를 억지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구성했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출석도 안 해요. 출석도 안 하고 어떤 의원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뭔 피켓 이거 칼 갖고 좀 한 거 가지고 재물 좀 손괴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냐. 재물 손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들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너무도 멀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으니 이 지방 자치가 민주주의가 뭔 발전이 있겠습니까? 진짜 구제불능이네요. 근데 그게 그쪽 당에서도 곤란해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게 어쨌든 당당하게 해명도 못하고 그 사람을 약간 이제는 우리 당 아니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빼는 거는 그쪽에서도 곤란해 하고 있다는 증빙이잖아요. 그러긴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노조나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동료이자 유권자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는 거는 그 안에 국민이나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 충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공천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선거에서 어떤 당선이 되고 하는 그런 구조가 오랫동안 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민심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심각한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지방의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저는 적폐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적폐만이 그럼요. 우리는 큰 것은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보지만은 이 작은 것들은 또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지방 권력이 사실은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예산이 3천억이 넘습니다. 3천억이 넘는 예산이고 그것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 보고도 받고 또 감사도 하고 이런 것을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작은 것에는 우리가 또 그동안 무관심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이런 지방의 어떤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공무원 노조 중에서도 가장 강성인 게 광주 분들이세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왜 그러냐면 무서울 게 없어. 이거는 민주주의를 해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지역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경찰들도 함부로 진압 못하는 게 광주이고요. 그렇게 강성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노조도 실제로 지역에 가면 그런 권력 카르텔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분당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비판을 해왔던 부분이 저도 호남 출신이고 스스로 셀프로 고립시키고 그러다가 결국엔 대선에서 이렇게 완전히 망한 것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왜 그런 짬짬이가 가능해지냐면요. 내가 이 당 간판으로 나가면 무조건 우리를 뽑아준다라고 하는 그 월직한 것들이 오히려 이런 이야기 했죠.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이 분당에 나오고 나니까 진짜 한심한 적폐들은 다 나가서 잘 됐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기본 의식 없이 지역을 통해서 자기들을 권력 유지하고 오선이면요. 지금 그때 태어난 친구가 지금 대학교 들어갔어요. 지방도 저는 그런 권력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일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대통령 지지도나 개혁 어떤 방향성 같은 걸로 보면 굉장히 국민의당은 좀 당황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면 곤란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꼬리자리 한 거로 보이는데 근데 지방에서 지금 뭐 노조 이제 지부장도 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권력의 감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무원 노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금 인상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중앙무대 같은 데서는 그런 비리에 대한 감시 구조가 오히려 잘 돼 있고 언론들도 거기에 관심을 좀 보여주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이분들끼리만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막 제보하면은 지역에 있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잠깐 뭐 한 1, 2분짜리 내주는 걸로 끝. 여론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저희가 YTN에서 이제 중앙방송에서 한번 탄 것이 최근에 한번 탔죠. 이거 KBS 지역 KBS에서 한번 다루고 했는데 뭐랄까 지역 그 방송사 같은 데서 좀 유력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잘 다루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MBC 기자는 아예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오고 KBS는 한 번 왔었죠. 한 번 오고 나중에 왜 안 오냐고 연락했더니 이제 휴직 들어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이 제일 먼저 달려왔거든요. 그래도 달려와 했는데 YTN 기자는 와가지고 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분노를 하시고 야 이것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역의 언론사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서로 간의 담합 구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나 제가 싶기도 하고 좀 곤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자기가 출입하는 출입처가 있고요. 자기들도 중앙방송 받아서 일부 시간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에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광주 MBC, 목포 MBC, 여수 MBC 이런 데는 보도 정말 잘해요. 중앙 MBC랑 좀 다른데 그 지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출입처 항상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비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금 3선 이상 못 하잖아요. 근데 의원들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선 정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라도 우리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까지 야당 찍어왔던 관성 때문에 저도 서울에서 기초의원 선거하면서 관성대로 찍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찍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것도 아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조금 못 남았는데요. 이즈음에는 특히 지방 권력들, 서울 포함이에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력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공무원도 아닌 내가, 지금 우리 구성원들이랑 무슨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칼부림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알려지면.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공무원이야. 선출직 공무원이야. 그거를 내버려 둡니까, 이게. 근데 그걸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 노조 분들밖에 없어. 혹시 뭐 구청이나 뭐 지역적인 여론은 어때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성명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 부분을 이제 공동으로 좀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시민사회의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초의회 같은 데는 좀 신경을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무법천지 같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번에 좀 이슈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것이고 거의 그동안에는 거의 견제라든가 감시라든가 거의 안 받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저희는 내부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작년 12월 달에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거의 아무도 관심 안 가졌죠. 저희들만 외롭게 이렇게 했었죠. 저희들은 거의 분명히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던 거라고 봐요. 니들 별로 아닌 거, 별로 좋지 않고 별로 수준 낮은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뭐 니들 수준이 그렇지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주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그 저희가 주민들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서명 받으시고 구글 폼에 가시면요. 예. 흉기 난동 광주 남구의회 이창호 의원 제명 촉구 서명 이게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요. 제가 그 최근에 어떤 보도 중에 정말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정편이 보도를 해요. 전직 구의원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기 아들 여자친구를 성추행을 했어요. 술을 먹이고 막 더듬고 손을 집어넣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보도를 할 때 원래 보도 원 스크립트에는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근데 실제 보도가 나갈 때는 모 지방 구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이분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방 권력 문제를 이야기할 때 했던 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받는 수당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직업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뭐 연봉이 얼마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런 감시 기회.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그래도 야당과 여당이 골고루 분배가 돼가지고 서로 상호견지하는 측면이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뭐 심한 경우를 그렇잖아요. 저기 경상북도나 경상남도나 또는 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완전히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90%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견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권력을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비리를 묻어주는 그런 구조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방 권력은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방법이 없나요? 제명이 됐어요 이런 거. 본인은 자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게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주민 소환을 할 수는 지금 상황이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그 의회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제명이 찬성이 되면은 바로 의원직 박탈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기 힘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특히나 이제 그 소속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계속 그 감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싸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명백하고 진짜 테러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뭐 불감증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포탈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이 벌어져서 국민적으로 범 이슈가 될 때만 반응을 해요. 권력자들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광주 남구청의 남구의 문제 차원을 넘어가지고 전국적 이슈가 되면 바로 사퇴합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제명시켜요. 근데 그게 이슈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만만디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그게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제명을 위원회에서 이 직접 하는 날짜가 7월 4일이라고. 예. 그럼 그때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도 소속 구의원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못 차리고 있고 뭔 이런 일 가지고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이게 찔러야지 이게 그 제명을 한다는 거냐. 이것도 완전 불감증이네. 그러네요. 아니, 사실 저희는 처음에 그 회까지 갖고 왔을 때 그분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살기가 느껴졌어요. 저 혹시 그분 그때 술 먹었어요 혹시? 술은 뭐 드신 것 같지 않은데. 그것도 더 골 때리네. 물론 술 먹었다고 합리화되지는 않지만 맨정신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멘탈이시네요. 대단하죠. 저희가 대단한 멘탈입니다. 그냥 뭐 9시 출근하자마자 했으니까 네. 전날 과음을 하셨을 수는 있겠네요. 어떻게 우리 고향 분들은 그런 부분을 뽑으셨대. 진짜 내가 부끄럽다 진짜. 20년 동안 뽑았습니다. 20년 동안. 아이 참. 이번에 바꿉시다. 이유가 제가 언론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광주 남구에 남구 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남구 의회 의원 중에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5선 의원입니다. 이창호라고. 20년 동안. 그렇죠. 4, 5, 20이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출마하시겠네요. 예, 저보다 공직생활 더 깁니다. 이창호라는 이분이 흉기 난동 사건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국적인 이슈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직 구의원이 예, 현직 구의원이죠. 흉기를 가져와서 흉기로 거기가 의회였나요? 아니면 구청이었나요? 구청하고 의회. 둘 다. 예, 저희들은 흉기란 말을 흉기하면 좀 약해가지고 회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휘칼이었습니까? 예, 회칼로 추정된. 시칼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회칼로 예.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제 경우를 비춰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재밌죠 하는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분이 저희 집 밖에서 계속 우리 아버지를 욕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참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얘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시칼을 들고 저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무 어렸을 때니까 아버지를 너무 상욕하고 이러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칼부림 한다는 게 그런 정도 사안에서도 말려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근데 공직에 계시는 더군다나 직접 선출된 공무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이따 들어볼 거고 공공기관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일단 사건이에요. 이것부터 풀면서 다른 얘기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창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존 인터뷰를 들어보면 칼을 휘두른 이유가 이제 노조 이런 분들이 자기 집 앞에 뭐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피켓 시위해서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난 읽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 1인 시위를 했었죠. 구청 앞에서 광장 앞에서 했었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 또 무시하고 무대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몇 개월 이렇게 온 거죠. 없고 이제 그분이 최소한 의원이면은 해명 정도는 하고 뭔가 이렇게 책임 있게 뭔가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개고생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쪽 그 사택이 구청에서 좀 올라가면 있어요. 그 아파트 입구에서 예. 집회 신고 내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전전을 한 번 했었죠. 현수막 들고 해가지고 그 사과하라고 이렇게 했었고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무원 노조가 자기 선거 운동 해줘서 고맙다 진짜. 그래가지고 예,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듣고 어쩔 수 있습니까? 사과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어나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이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피켓 들고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쭉 몇 개월 했었죠. 했는데 대선이 5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5월 11일 날 갑자기 이제 우리 피켓이 이제 훼손됐다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 전화 가지고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그 CCTV 영상 확인했죠. 네. 했는데 칼을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말아 오셨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것을 딱 빼더만 그 엘리베이터 중앙에 있는 그 현수막을 저희들이 항상 1인시 하고 세워놔요. 네. 사람들 그 보라고 그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썰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전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작년 12월 15일 그때 정도였죠. 보통 이제 기초의회도 이제 구청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렇게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그 양반이 예결위원장이에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데 그 심의하면서 매우 좀 부적절한 행위와 발언들이 좀 있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뭐 의원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그런 것들을 일치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왜 공무원들 이야기만 해야지 사석에서 의원들 이야기를 하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억지로 막 사과 받아내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 아니다. 그것도 딱 이렇게 저희 의회 열리면은 방송으로 다 송출이 되거든요. 이게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냈죠.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사석에서 하는 일까지 의원이 무슨 권한과 권리로 이걸 침해하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명 내고 사과하라고 했죠. 사과를 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사과를 안 했어요. 안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청 앞에서 우리 그 강주 남구청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어요. 맨 구층에가 의회가 있고. 아하. 예. 무슨 동이 있어요? 그가
그 주월동입니다. 주월동. 예, 백운광장. 을 꺼내 구청 1층 승강기 앞에 설치된 팻말을 마구 훼손했습니다. 오선이나 지낸 중진의 구의원이었습니다. 네, 흉기 난동은 비단 이곳 공공청사 1층 로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이 품 안에서 흉기를 꺼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그것도 사람이 타니까 그걸 보고 품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내리 찍듯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한 30명 정도가 같이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너무 놀라셔서. 노조가 자신을 비판하는 시위를 계속하자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 주변 수십 개의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규탄, 사퇴 요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원의 길들이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지키기 위한 의원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잘못했지만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칼을 품 안에 갖고 계시다가 꺼내셔서 피켓을 찔렀다 이런 영상도 찍혀 있고 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셨어요? 피켓이 규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들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들고 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건이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CCTV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곤란하다. 그리고 해당 구청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썰어요. 네. 썰고 이렇게 난도질하고 사람들 그때 이제 민원인도 지나다니고 직원들도 다니고 아침에 한 9시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거 있고 그걸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저쪽 의회 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은 나중에 하긴 했죠. 그 영상 나중에 하겠는데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9층이 의회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8층에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타요. 타니까 이거 다시 칼을 이게 품에서 빼가지고 보란 듯이 이걸 또 피켓에 칼로 사람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피켓 들고 가가지고 그 9층 의회에서 의장실에다가 피켓 아주 내팽개치고 거기서 직원들한테 고함 지르고 막 흉기로 이렇게 위협하고 막 할복해버린다 하고 온갖 소동을 다 이게 핀 거죠. 부끄럽네.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럽냐? 엄청난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크게 이슈화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지방의원이다 보니까 좀 급이 낮다 보니까 레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광주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청사 밖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흉기를 들고 와 청사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현역 의원 때문입니다. 백지 대낮에 민원인과 직원들이 다니는 이 공공청사에서 회칼을 들고 와가지고 흉기 난동을 부렸다는 것은 이건 의원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다. 이건 진짜 반민주적인 행위고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누군가 품 안에서 흉기를